8번입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클러스터링 인덱스라는 건 이제 이 값들을 군집화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값들을 1에서 100까지 값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20에서 50까지,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해서 군집화를 시켜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값이 들어오면 이 범위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수성 빈도수가 높은 컬럼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데이터 페이지 전체를 다시 정렬해. 이 값들이 예를 들어서 11, 12 이런 값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전체를 다시 정렬을 해줘야 돼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볼게요. 논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도 디스크상에 인접시켜 저장하는 거에 맞는 거고요. 이렇게 인접시켜서 비슷한 것들을 인접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수성 빈도수가 높은 컬럼을 사용하며 하나의 테이블에도 단 하나의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다. 수성 빈도수가 높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인덱스 자체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클러스터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데이터 페이지 전체를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 값이 하나가 바뀌어버릴 때마다 다시 정렬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2번이고요. 9번입니다. 자, ERD를 관계형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 n의 관계. 자, 이럴 때는 외래키 또는 관계 릴레이션. 이게 어떤 관계냐 하면은 학생 테이블이 있고 부서 테이블이 있을 때 부서 한 개에 학생 여러 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 N쪽에다가 학생 테이블에다가 여기 부서라는 컬럼명을 넣어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 외래키를 넣어서 값을 이 릴레이션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학생이 부서에 소속된 이 등록 부서라고 할까요? 이 관계를 따로 릴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릴레이션이 많아지니까 효율적이진 않죠.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M 대 N의 관계일 때는 두 개의 외래키, 이쪽 테이블, 양쪽 테이블의 외래키 가져와서 관계 릴레이션 만들면 되고요. 다치 속성은 외래키를 가지는 릴레이션을 만든다. 이거는 어떤 관계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번이 있어요. 학생의 릴레이션이 있어서 학번이 있고 여기 취미가 있으면은, 그래서 001번 학생이 취미가 등산이고 독서가 있으면은 이 독서가 이쪽으로 붙을 수가 없죠. 독서가 이쪽으로 붙어서 취미 안에 이 값을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자성에 위배가 되니까 여기 안 되고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번 하나를 기본키로 가질 수가 없죠. 이게 다치 속성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이름도 있고 여기 부서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취미만 따로 빼는 거죠. 그래서 학번, 취미, 이런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학번, 취미가 둘 다 기본키로 쓰이는 어떤 취미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자, 이때 이 취미라는 값은 등산, 독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거고요. 이 학번은 여기에 있는 학번을 외래키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자, 복합 속성, 유도 속성. 자, 이거는 관계가 없죠. 유도 속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예를 들어서 95년생이다, 95년 010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유도 속성이에요. 근데 복합 속성하고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자, 10번입니다. 자, 릴레이션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미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조인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조건 A와 D를 조건으로 세미조인을 하고 있어요. A와 D.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조건으로 조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가져오는 속성은 아래에 있는 속성만 가져오죠. 앞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속성만 가져오는 게 세미조인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건 A와 D가 같은, 예를 들어서 P1과 같은 거, 자, 요거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P2는 여기 없고, 자, P3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P4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두 건, 여기서는 네 건이 이렇게 조회가 됐죠. 근데 마지막에 가져올 이 속성은 A, B, C 세 개만 가져옵니다. 이런 게 아니죠. A, B, C 세 개만 가져오는데 이렇게 조인을 하면은 실제로 4건이 조회가 되는데 여기 가져오는 속성은 A, B, C 3개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값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만 조회가 되니까 결국 이 뒤에 값들은 중복값이 돼서 하나만 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P1과 P3 여기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미 조인이 아니라 자연 조인이었으면 실제 4건이 되겠지만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하나씩 제거돼서 이렇게 2건만 남는다. 1번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자, 학번, 이름, 나이, 그 다음에 STU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들어가는 데이터 보니까 어떤 과목명을 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탭을 만들고 인서트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6건을 인서트를 해줬어요. 자, 그때 결과값이 가장 작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STU num이 is not null이다. STU num이라는 건 요 앞에 학번 프라이머리 키고 null 값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is not null이라는 거는 null이 아닌 거. 그러니까 null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래서 전부 다 줘야 되죠. 그래서 6건이 조회가 됩니다. 자, 2번은 STU name. 자, 이름이 null이 아닌 거. 자, 이름을 보면은 박윤 들어갔고 여기 지금 없죠. 지금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긴 장호 김 해서 하나 빼고 5건이 조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TU 프로그램의 카운트를 세라. STU 프로그램이 여기 매스, 사이언스, 그 다음 코리아, 잉글리시, 코리아 전부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조회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6건이잖아요. 6건이 다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리안이라는 값이 널이었으면은 여기서는 하나가 빠질 거예요. 뭐 그렇지만 지금은 뭐 다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6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ge가 20 이상이거나 20 미만이다. 이거 뭐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20이 있어서 20을 포함한 20 이상, 그 다음에 20을 제외한 20 미만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잖아요. 결국에 이게 의미가 없는 값 같아서 전부 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게 아니라 이 에이지 값을 보면은 50, 여기 하나 안 들어갔죠. 한 건.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여기 또 안 들어갔습니다. 2건. 자, 에이지가 널일 때는 이런 조건으로 하더라도 조회가 안 돼요. 이 에이지 값이 실제로 언노운이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 몰라서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건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DB가 이렇게 있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이제 SQL 문을 이렇게 조회하고 뭐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거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DBMS. 자,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요거는 굉장히 이제 소규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모여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를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서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바뀌지만 이거를 모아서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는 삽입이나 삭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것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보기만 하는 거죠. 분석하고 뭐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이제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수행되지 않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규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규화를 해서 데이터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요약된 데이터를 탐색하는 연산자,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온라인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어떤 오프라인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삽입, 삭제 등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웨어하우스에 적재가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자, 완료가 되기 전에 가에서 부분완료가 되죠. 부분완료. 가에서 부분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커밋이 되면 이제 완료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롤백이 될 때는 여기서 실패됐다가 어버트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 어버트 이렇게 실패 다음 철회, 페일 어버트 이렇게 됩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어떤 트랜잭션이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트랜잭션에 간섭이 있을 때 잘못된 답을 발생시키는 경우 아닌 것은, 자, 이 대표적인 거 3개 있었죠. 갱신분실, 모순성, 연쇄복귀. 자, 직렬 스케줄이라는 거는 뭐 오히려 간섭이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니까, 뭐 이거 지금 위에 있는 3경우랑은 상관이 없죠. 13번입니다. 네, 1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